지금 우리가 등비수열의 마지막인데요. 등비수열에 꽂힌 원리합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이름만 들으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야, 원리합계를 얘기하기 전에 너네들이만 맨날 수학 배우면 수학 나중에 커서 쓸 데가 없잖아 이러잖아. 이거는 나중에 커서 쓸 수 있어요. 이건 실생활 문제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문제입니다. 응? 야, 일단은 막 너네 예금, 적금 이런 거 알잖아. 연이율 이런 거 알지? 그치? 나중에 크면 대출도 받으실 테고요. 뭐 돈도 적금하실 테고요. 그런 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거야. 원리합계는 뭐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대한 식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걸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10,000원을 맡겼어. 근데 이자가 감사하다. 10%래, 이자가. 그러면 내가 첫 번째 10,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자가 계속 얼마씩 충전되는 방법이 있냐면 10%인 1,000원이 충전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10%, 1,000원이 충전되는 방법, 이렇게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예금한 이 10,000원에 대해서 그 10,000원의 10%만 계속 이자로 나오는 이런 방법이 있어. 이런 방법을 들어봤니 얘들아? 달리, 복리 이런 거 들어봤어? 뭐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달리법이라고 그래. 달리법은 그냥 처음 금액에 대한 이자만 다달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세상에 은행이나 뭐 어떤 예금 상품들, 적금 상품들은 달리법을 사용하지 않죠. 내가 10,000원을 이렇게 충전을 했어. 10,000원을 충전을 했으면 첫 달에는 10% 이자가 와. 10% 10,000원이 왔어. 그럼 현재 지금 얘는 얼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1,000원이죠. 그러면 이 11,000원에 대한 그 10%의 이자인 1,100원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두 번째 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12,100원이 되시겠죠? 그럼 세 번째 달의 이자는 뭐가 되겠어? 1,210원이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 자, 원금 플러스 이자의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거야. 알겠죠?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복리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돈 벌려면 달리법이 해야겠어? 복리법을 해야겠어? 복리법으로 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복리법에 대한 모든 내용만 다룰 거야. 달리법에 대한 상품은 뭐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누가 돈 벌고 싶은데 달리법을 하겠어? 응? 당연히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도 돈을 그냥 1,000원만 받고 싶어 아니면 많이 받고 싶어? 많이 받고 싶겠죠? 그렇지? 그래서 복리법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더하는 원리합계를 구할 때는 뭐 공식이 책에 적혀는 있는데 공식을 외우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릴 때는 뭐를 그리시냐? 수직선을 그릴 거예요. 수직선. 자, 바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얘들아, 너희 적금이 뭔지 아시죠? 적금 뭔지 알아? 적금은 내가 돈을 다달이 얼마씩 넣어두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매월마다 100만원씩 넣어둘게요. 그러면 은행은 그 100만원에 대한 이자만 촘촘히 쌓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적금 만기라는 게 있어. 내가 이 돈을 100만원씩 한 2년 동안 넣을 것이다. 3년 동안 넣을 것이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100만원씩 넣고 은행은 그거에 대한 이제 이자를 굴리다가 마지막에 이자 합해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주는 게 적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예시를 들어볼 건데 수직선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예시로 내가 적금을 들 거야. 뭔가 수학 추상적인 거 하다가 실생활 들어오니까 괜찮지 않니? 자, 적금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100만원씩 매년 초에 적금을 들 거예요. 그리고 연이율이 적금이 웬만하면 연이율이 2% 정도 돼요. 적게 주죠. 100만원 넣으면 1년에 2만원만 주는 거야. 그치? 은행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대출이자는 한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먹고 돈을 굴리는 게 은행인 거야. 아시겠죠?
자, 2% 정도 하고 내가 몇 년 동안 넣을 거냐면 이제 한 5년 동안 넣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봐봐. 이런 문제를 봤어. 그러면 5년이면 수직선을 그릴 건데 6칸을 그리세요. 봐봐. 이렇게 칸을 그렸어. 내가 6칸을 그렸다. 자, 첫 번째 칸.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6칸이 아니라 6개의 구간을 그리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리고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내가 매년 초에 넣을 거잖아. 만약 26년 초에 여기가 26년 초야. 그럼 다음 돈을 넣을 기간은 언제야? 27년 초가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돈을 넣을 거는 28년 초, 29년 초, 30년 초, 대학교 입학 축하드립니다. 자, 목을 쓴 갑자기 이렇게 암울한 얘기를. 뭐 대학 안 가고 너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괜찮은데 갑자기 원하는 일이 뷰티 크리에이터가 될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싸대기. 자, 아무튼 30년 초까지 내가 5년치를 다 넣었죠. 그치? 근데 적금을 30년대 초에 넣자마자 돈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적금 만기는 30년 초에 막 100만 원을 낸 다음에 언제 받느냐? 30년의 말에 받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모르지? 자, 근데 30년 말은 31년 초라고 생각해도 돼요. 너네 12월 31일이나 31년 1월 1일이나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자, 내가 처음에 얼마를 넣었냐? 16년 초에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17년 초에 100만 원을 또 넣겠죠? 100만 원을 또 넣을 거야. 18년 초도 100만 원을 넣을 거예요. 19년 초도 100만 원을 넣을 거야. 30년 초도 내가 100만 원을 넣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러면 500만 원을 5년 동안 이자를 받는 게 아니죠. 무슨 뜻이야? 처음에 넣은 100만 원은 이자를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우리가 굴리게 되는 거고요. 은행에서. 두 번째 넣은 이자는 4번 정도 받게 되는 거겠지? 자, 봐봐. 그러면 17년 초에서 받게 되는 이자를 생각해보면 100만 원에서 2% 이자니까 2%는 우리가 1.02가 되겠죠. 맞니? 2%가 0.0이 아니죠. 1.0이죠. 그러면 28년 초에는 뭐가 되겠어? 내가 복리법으로 계산한다 했잖아요. 집중해봐.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100만 원 곱하기 1.02에서 곱하기 1.02를 한 거네. 맞아? 그러면 두 번 진행됐을 때는 100만 원에서 1.02가 몇 번 곱해진 거야? 2번 곱해진 거네. 그런 식으로 19년 초, 30년 초, 31년 초까지 5번이 진행됐어요. 자, 그럼 내가 올해 100만 원 넣었을 때 이 친구는 30년 말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100 곱하기 1 플러스 0.0이라 할게요. 1 플러스 0.02의 5제곱이 되시겠죠. 맞아? 근데 내년에 넣은 100만 원은 이자를 4번밖에 못 받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4번이 진행됐어. 4번이 진행됐어. 이렇게 일자로 할게. 4번이 이렇게 진행됐을 때 이 친구가 받을 금액을 써보시면 100 곱하기 자 1 플러스 0.02의 4제곱이 되겠다. 이제 좀 눈치가 채시겠죠? 자, 그러면 18년 초에 넣었던 100만 원은 어떻게 되시느냐? 100 곱하기 1 플러스 0.02의 세제곱으로 받겠다. 그런 식으로 내가 마지막 100, 1 플러스 0.02 제곱과 마지막에 낸 거 100 곱하기 1 플러스 0.02 이런 식의 5개의 합에 대한 금액을 받으시겠죠? 이 합계가 우리가 얘네들의 합이 원리 합계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원리 합계 식을 보니까 얘네들이 다 더한 게 내가 받을 돈이래. 그지? 근데 식을 보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맞죠? 얘네들의 합을 어떻게 생각하면 돼? 요렇게 올라간다 생각하면
첫 번째 항이 뭐야? 첫 번째 항을 초항이라 그러거든요. 초항이 100 곱하기 1 플러스 0.02이고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0.02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겠죠? 야,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은요. 내가 5년치 받을 돈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따라서 S5는 1-R분의 이거 해주면 되겠죠.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자, 1 플러스 0.02 빼기 1에서 첫째 항 100 곱하기 1 플러스 0.02 곱하기 1 플러스 0.02에 6번, 5번이죠? 미안. 5번 마이너스 1. 이거를 계산해주면 내가 받을 돈의 합계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해볼게. 얘 지금 분모가 0.02가 되시겠죠? 분자는 여기 계산하면 102만원 되시니? 그죠? 102 곱하기 1.02에 5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웬만한 문제에서 1.02의 5제곱에 대한 값은 주어져.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합계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수직선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수직선을 그렸을 때 내가 5년 동안 넣을 거야? 6칸 만들어놔.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들도 그릴 때 이렇게 문제 풀 때 그리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 외울 거 아니잖아. 그리고 100만원 넣어? 100만원 이렇게 넣는다 생각하고 연이율이 2%야? 그러면 그냥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1.02가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럴 때 쭉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써보고 얘는 첫째 항이 이 친구고 공비가 1.02인 등비수열이구나. 그럼 그거에 대한 식을 써주시면 원리합계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일단 이걸 연습해보고 이게 초에 내냐 또 말에 내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예제 풀 때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얘들아, 뒤에 문제 363의 5번으로 한번 와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이거 잠깐 풀지 말아봐. 대표예제 18번으로 한번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5번을 풀어볼 건데 칠판 보세요. 앞에 봐봐. 이것만 집중해봐. 오늘 이거 하나만 배울 거야. 자, 연이율이 몇 퍼? 연이율 4%에다가 매년 초마다 100만원씩 10년을 적금한대요. 이해돼? 10년 적금하니까 칸을 11개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죠? 그냥 몇 개만 만들어. 자, 요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초야. 올해 초. 그럼 얘는 1년 후, 2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 초가 되고 마지막에 완기일이 나오겠죠. 그치? 자, 처음에 내가 얼마 넣는다고요? 100만원 넣는다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10번을 넣는 거야. 자, 근데 처음에 100만원은 어떻게 받는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봐봐. 이자를 몇 번 받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1년 후는 한 번 받고 2번 받고 10년 후 10번 받고 11번 받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얘는 100 곱하기 1 플러스 0.04의 11제곱이 되시겠다. 이해돼? 11제곱. 잠깐만. 매년 초. 10년째구나. 미안해. 10년째네. 10년 후가 아니네. 다시. 자, 1년 초, 2년 초, 3년 초 이렇게 할게요. 그냥 10년 초, 10년
말 얘가 완기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1번이 아니라 몇 번이니? 봐봐. 내는 순간 1년 초 올해 건 낸 거야. 내년 2년 차에 한 번 더 내고 3년 차에 한 번 더 내고 10년 차에 한 번 더 내고 이렇게 말로 완기일 받는 거죠. 자, 그럼 몇 번 받는지 확인해 봅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받겠죠. 그러면 처음 올해는 100만 원은 이자를 10번 받는 거네. 2년 차 받는 거는 몇 번 받는 거야? 0.04에 9번 받는 거네. 자, 그런 식으로 따다다다다 진행돼가지고 마지막 10년 초에 낸 거 100만 원도 이자를 한번 받으시겠죠. 어떻게? 100 곱하기 1 플러스 0.04 이 상태로 받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여기 합이잖아. 그치? 그럼 이 합을 우리가 수열로 생각해보면 초항이, 첫 번째 항이 100 곱하기 1.04가 되시고요. 공비가 뭐야? 1.04인 등비수열이다. 항이 몇 개야? 10개죠. 야, 그러면 S10을 구해주시면 1.04 빼기 1분의 104만원 104 곱하기 1.04에 10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겠다. 괜찮아? 그리고 문제에서 1.04의 10제곱은 1.5로 계산한다 했죠? 자, 계산해 주시면 얘는 0.04분의 104 곱하기 0.5가 되시겠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뭐 해볼까? 25분의 1분의 뭐 12분의 52 해주시면 52 곱하기 25 해가지고 정답이 나오시겠죠? 1300만원. 자, 이런 식으로 원리합계를 구해주면 돼. 그래서 이 그림을 다 그릴 필요는 없겠죠. 익숙해질 때까지만 그리고 대충 생략해도 우리가 내용만 알면 몇 번 이자를 받는지만 확인하면 등비수열을 확인할 수 있겠다. 오케이? 뒤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아까 전에 펼쳤던 예제 5번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다시 여기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363에 5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야. 칸 부족하면 왼쪽에 풀어보셔도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을 외우는 거야. 공식 얘기 안 할 거야. 자, 연율 5%에다가 1년마다 매년 초에 100만원씩 6년 동안 넣는데 그럼 한 7칸 생각해 보는 거죠. 7칸. 넷, 다섯, 일곱, 대충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매년 초니까 매년 초, 올해 초. 1년 초라 할게, 1년 초. 그리고 2초, 3초, 4초, 5초, 6초까지 지불을 하고 이자는 언제 받아? 6말일에 받는 거죠. 자, 그럼 천천히 봅시다. 이거는 사실 다 그릴 필요도 없고 처음이랑 마지막만 확인해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얼마 넣는다고? 100만 원 넣는다고요. 근데 100만 원이 몇 번 이자를 받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쵸? 봐봐. 100만 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이자를 받네요. 그러면 100에다가 1 플러스 0.05에 1, 2, 3, 4, 5, 6, 6제곱. 맞지? 그럼 야, 아래도 똑같은 거 아니야? 100, 100, 100 이런 식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은 뭐 볼 필요도 없고 마지막만 보면 되는 거잖아. 봐봐. 우리가 지금 실수하기 좋은 것들 마지막 첫째 항이 10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매년 초에 내는 거는요. 마지막에 내는 이 100만 원도 이자를 한 번 더 받아요. 이렇게 받아. 한 번 더 받아. 그래서 100 곱하기 1 플러스 0.05 얘가 초항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이렇게 더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첫째 항이 100 곱하기 1.05이고 공비가 1.05인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여섯 번째까지의 합은 0.05분의 첫째 양 100이 아니라 105만 원. 그 다음에 1.05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지금 다 못 풀었어도 식이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해돼? 그러니까 공식 자체는 식을 막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러면 너무 외우기도 귀찮으니까 초항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 계산해 봅시다. 얘는 분모는 일단 0.05에다가 분자는 105 곱하기 저거 6제곱을 1.34로 생각한다 했죠? 그러면 0.34가 되시겠다. 그러면 얘는 사실 번분수 생각하면 이거 5분의 105 곱하기 34로 생각해도 되겠죠? 이해돼? 따라서 21 곱하기 34 해서 714만 원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초항을 100만 원으로 하면 나올 수 있는 오답은 680만 원입니다. 맞죠? 야, 그러면 뭐 일단 정답은 이렇게 나오고 다시 실생활로 들어오면 야, 600만 원을 5%를 맡긴다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630만 원이잖아. 근데 실제로 6년 뒤에 630만 원이 아니라 뭐야? 630 맞죠? 714만 원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봉리를 사용하는 거야. 근데 똑같이 대출 이자도 이렇게 늘어나시겠죠? 그치?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현주 괜찮아? 성 괜찮지? 첫째 항만 조심해주세요. 자, 근데 이거 마지막 설명하고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 할게요. 생각보다 늦어졌는데. 자, 우리가 원리합계는요 2가지만 확인을 하면 돼. 당연히 수직선을 그리는 건 수직선인데 내가 돈을 지불하는 그 시점, 돈을 뭐 다시 저금하는 시점이 초냐 말이냐에 따라 매년 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사실 매년 말은 이제 기수불, 기말불 이름이 적혀져 있지만 이 두 번째 방법은요 빛을 상환하는 내용에서 많이 사용되긴 해. 지금은 빛의 상환 문제는 아마 안 풀기는 할 텐데. 야, 너네 빚 갚는 거 할부 같은 경우는 나 이거 카드 긁고 다음 달 이번 달 말부터 신용카드 금액이 점점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빚의 상환이야. 자, 이번에는 매년 말에 일단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게 좀 달라져요. 봐봐. 우리가 26년 자, 26년 초잖아 지금. 근데 매년 말에 적금을 넣는다는 건 내가 올해 넣는다고 계획을 했어? 그러면 초에 넣는 게 아니라 언제 넣느냐? 26년 말에 넣는 거죠. 그리고 27년 말에 넣는 거고 28년 말에 넣는 거고 29년 말에 넣는 거고 30년 말에 넣는 거다. 이때 넣으면 딱 5년이 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100만 원을 언제 넣는 거야? 지금 직접 바로 넣니? 아니죠. 올해 12월에 넣는 거지. 자, 그럼 올해 12월에 내가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똑같이 하면 돼. 근데 얘는 좀 다른 점이 이자를 받는 횟수가 다르시죠? 이자. 야, 16년 말에 100만 원 넣었으면 몇 번 받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아가지고 100만 원에 1 플러스 0.05에 4번밖에 못 받죠. 그치? 자, 그리고 27년 말 2년 뒤에 100만 원을 넣었으면 당연히 이 친구는 3번밖에 못 받으시겠다. 100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세제곱이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넣었어요. 100만 원 이렇게 넣었어. 여기 아래다 쓸게요. 100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2제곱
플러스 1.005의 제곱. 자, 그리고 야, 지금 내가 4번밖에 안 냈지? 집중해봐. 5번 내야 되는 거죠? 5년치. 기 말불 매년 말에 넣는 거는 내가 30년 말에 100만 원을 딱 넣으면 그 즉시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적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빚의 상환이 딱 100만 원 내고 끝! 이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얘 합계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얘 합계는 라리오. 얘도 등비수열인데 좀 다르죠? 얘는 초항이 뭐야? 초항이 100 플러스 이게 아니라 100만 원이고 공비가 똑같이 1.05인 등비수열이다. 마지막에 이거 한만 다르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따라서 S5는 공비 0.05 곱하기 이번에는 첫째 항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1.05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되신다. 맞아? 자, 그래서 기수불, 기말불은 뭐만 조심해주면 돼요? 자, 집중, 정리할 거야. 5년이래. 그러면 6칸 그려, 6칸 그려.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야. 언제 처음 지불했냐가 다르다는 거야. 매년 초에 지불한다? 처음부터 지불하세요. 그치? 매년 초는 처음부터 지불해서 몇 번 받는지 이렇게 마지막에 지불한 것도 한 번 이자를 받는다. 근데 기말불은 처음 지불 안 하고 올해 말부터 지불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지불하는 순간 받기 때문에 얘는 이자를 받아 안 받아? 얘 이자 안 받죠? 그래서 초항이 다르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만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끝낼 건데요. 예제 18번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이거 나랑 같이 하고 마무리하자. 18번은 빨리 와보세요. 자, 문제 보자. 연이율이 몇 퍼? 연이율 3%에다가 200만원씩 언제? 이거 중요하다. 매년 이번에는 말에 적금을 하네요. 그리고 6년 동안 적금한대. 그럼 6년째 말에 적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시오. 자, 6년이라 했으니까 나는 몇 칸을 넣을 거냐면 7개를 넣을 거야. 7개를 넣기는 할 건데 뭐야? 4. 그냥 막혔네. 자, 뭐야? 올해 초 1초 1년째 초야. 근데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올해 말에 넣는다고. 그리고 2년 말, 3년 말, 익숙해지면 이건 안 써도 돼요. 5년 말, 그리고 6년 말까지 넣을 거라고요. 얘들아, 매년 말이면 200만 원을 언제 넣어? 여기 넣어, 이번에 넣어. 이번에 넣는 거죠. 그치? 자, 이번에 넣을 거야. 자, 그러면 처음이랑 마지막만 살펴보자고요. 야, 200만 원 넣으면 이자 몇 번 받을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해돼? 200 곱하기 1 플러스 0.03에 1, 2, 3, 4, 5. 5번. 6년 차니까. 그렇게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200만 원 넣으면 얘는 그냥 200만 원이 진행이 되시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 원리합계 구해주시면 되시겠다. 초항이 뭐야? 200만 원. 공비는 1.03인 등비수열의 6개의 합. 이거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모분의 0.03분의 초항 곱하기 1.03의 6제곱 마이너스 1 해주시면 정답 나오시겠다. 문제에서 주어진다 했어요. 6제곱은 1점이다. 0.03에 200 곱하기 0.2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얘들아 그냥
소수 좀 같이 없애줘. 선생님이 여기 두 칸 없으면 여기도 두 칸 없애. 두 대 100 곱하면 되겠죠? 그지? 자, 3분의 200 곱하기 20. 그러면 3분의 4000이니까 우리가 대략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돼요. 1000원에서 반올림 하는 거야. 1333.3333이니까 내림이네. 133만 원이다. 1333만 원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예제는 다 거의 매월 매년 초에 내는 거기 때문에 초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일 때만 지불 금액 시점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뒤에 중단원까지 다 한 친구들은 예제 4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중단원 못한 친구들은 중단원도 해오세요.